네, 조성우의 퍼스트 클래스 이어가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 조성우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시장을 보니까 좀 오전장에 매매하신 분들은 네. 오후장에 정말 짜증이 지대로 나셨을 것 같아요. 길게 표현할 거 없고 좀 더럽죠. 네, 네, 그죠? 네, 좀 그런 시장인데 그래도 뭐 뭔가 이제 한튼 뭐 우리는 이런 시장의 흔들림 속에서도 초점을 항상 맞춰야 된다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네. 뭐 요즘에 사실 포트 상담 이런 거 해보게 되면 대부분,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 경험이 한 1년 전,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네. 작년에는 뭐 이렇게 좀 많이 좀 이렇게 시장 자체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행복하셨는데 올해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저도 처음에 주식 처음 시작할 때는 여러분들하고 다른 거 전혀 없었습니다. 저도 주식 꽉 물려가지고 고통받고 낑낑대고 네. 똑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뭐 그걸 이제 어떻게든 극복해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조언을 드릴 수 있는 위치가 된 것뿐인 거지. 저도 처음에 여러분들하고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이실지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저도 그랬으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신에 이거 있잖아요. 우리가 물론 직접 겪어봐야 아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근데 직접 겪지 않아도 될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어떤 상황들을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더 이상 겪지 않게끔 제 경험도 이제 많이 이렇게 섞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을 하여튼 우리가 좀 잘 좀 슬기롭게 좀 이렇게 헤쳐나간다면 또 우린 또 이제 좋은 날이 오니까 여러분들 이제 절대 이렇게 심적으로 뭐 동요하시거나 뭐 멘탈이 흔들리시거나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막 이렇게 주식을 이 공부하면 될 거라고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주식을 굉장히 지적으로 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공부를 하는 것들이 분명히 도움이 되고 그게 효과는 있지만 주식은 절대 지적 게임 아니에요. 심리 게임, 심리 게임. 진짜.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 아무리 지식으로 무장한 사람도 주식 투자에서 실패하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경제학과 뭐 교수님들, 경영학과 교수님들이 정작 주식 투자에 실패하는 이유, 그죠? 그리고 그 유명한 만유 인력을 발견해낸 그 뉴턴조차도 주식 투자에서 실패를 했잖아요. 그죠? 네. 절대 지적 게임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의 성패는 제가 아무리 봐도 결국 심리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내가 뭘 하나에 더 정보를 더 공부한다라기보다는 지금 상당히 흔들리고 있는 이 멘탈을 이 잡으시는 게 제일 진짜예요. 진짜 농담 아니고.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에 참 국내 증시 보면은 진짜 너무 답답해서 미국 장은 좋은데 나 진짜 국내 증시 버리고 미국 장으로 갈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참 많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멘탈을 잘 부여잡고 시장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오늘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포트 상담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성우 차장님에게 직접 무료로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02-2000-4822, 02-2000-4822로 전화 주시고요. 샵 2034로 문자 남겨주셔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럼 조성우의 퍼스트 클래스 오늘 주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실적에는 반응하는데 뭐 실적 시즌이니까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예. 차장님? 그러니까 뭐 영어로 그 체리 피킹이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우리 속담으로 곶감만 빼먹는다. 그러니까 어제 시장은 딱 그냥 네. 실적 좋은 종목만 움직이고 끝, 그냥 거의 그런 모습이었고. 근데 보통 이렇게 대형주들의 실적이 좋으면 그 어떤 분위기가 시장 전반에 이제 그 훈풍으로 작용을 하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시장 전체가 활기를 띠는 모습이 일반적인데 요즘 시장, 특히 이제 어제 시장은 딱 그냥 그 실적에만 딱 반응하는 뭐 그런 모습이었죠. 일단 대표적으로 세 종목만 볼게요. 일단 네. 기아도 이제 호실적이 나왔잖아요. 뭐 기아. 그러니까 제가 사실 요즘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형주 중에서 그래도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는 쪽은 자동차가 사실 저는 유일합니다. 뭐 이제 다른 쪽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근데 기아가 3분기 영업이익이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580% 급증. 물론 코로나 때문에 기저효과도 있긴 합니다만 분기 기준으로 실적 추이를 보더라도 상당히 좀 이제 좋은 실적을 보여줬죠. 그래서 어제 기아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도 뭐 반도체 패닉셀이다 뭐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어떤 상황들이 있었지만 이 3분기 역대 최대 매출과 4조 원대 영업이익 해가지고 어제 이제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또 실적이 발표된 삼성전기도 3분기 기준으로는 분기 사상 최대 이익을 달성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어떤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줬죠. 근데 여기서 끝이었죠, 사실상. 예, 요거 이외에는 뭐 별다른 뭐 시장에
오히려 시장 전체는 체감 지수가 굉장히 안 좋은 뭐 그런 하루였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들 종목에 이제 물려 계신 분들은 어제 상당히 좀 안도하는 뭐 하루가 이제 됐을 테지만 제가 이제 어제도 좀 말씀드리고 그저께도 좀 말씀드려서 이제 지수에 대한 기대감을 이제 크게 갖지 않는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막상 이제 또 올라오니까 또 이제 사람 심리가 어떻습니까? 이제 앉으면 또 눕고 싶다고, 그죠? 더 가려나 뭐 이제 네. 이러실 텐데 현실적으로 이제 어떤 부분까지 올라오면은 좀 비중을 좀 줄이시면서 이제 이 타이밍에 좀 현금을 좀 확보하시는 쪽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일단은 어제 이제 실적에만 반응하고 왜 전반적으로 이제 지수에는 그게 먹히지 않았느냐를 보게 되면 이제 결국은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3분기 실적은 좋습니다. 보니까 3분기 실적은 좋아요. 그런데 왜 그런데 이제 시장 전체 이게 훈풍을 받지 못하느냐? 일단 두 가지 이유로 말씀드릴게요. 자, 어제도 제가 이제 미국은 미국이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은 또 이제 호실적 때문에 지수가 막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미국에는 예를 들면 애플의 시가총액이 뭐 거의 2,000조 원,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1,200조 원, 그죠? 그러니까 뭐 한쪽이 좀 흔들려도 다른 쪽에도 지탱해줄 수 있는 그런 이 덩치가 큰 이 종목들이 원체 많아요. 원체 많기 때문에 미국은 그게 어떤 이제 지수로 반영이 될 수 있는 구조이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혼자 시가총액 400억 딱 차지하고 앉아있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시장 대표주 중에 시가총액 100조 넘어가는 것도 없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기아나 SK하이닉스 뭐 삼성전기 뭐 이런 종목들이 아무리 호실적에 급등을 해도 지수를 못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삼성전자가 땡겨주지 않으면은 지수 플레이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한계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뭐 달러를 갖고 있는 또 미국이기 때문에 그런 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본다면 이런 우리나라는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덩치 큰 기업이 삼성전자가 유일하다라는 그 구조적 한계 때문에라도 미국은 되는데 우리가 안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3분기까지는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사실 4분기에 대해서 계속 물음표가 붙는 상황이고 간밤에 발표된 미국의 3분기 GDP도 연율 기준으로 2%예요. 근데 2분기에 6.7%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뚝 떨어진 거예요. 뚝 떨어져서 사실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충분히 가질 수도 있는 숫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실적이 워낙에 좋으니까 그냥 땡겨 올려버리는 거예요. 네. 이런 어떤 구조적인 차이를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우리 시장을 볼 수 있는 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거 싫으면 미국 주식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죠? 네. 짐 싸서 떠나고 싶네요. 예,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이고 한국 주식이 워낙에 익숙하니까 이쪽에 우리는 많은 부분들을 몰입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구조적인 한계를 우리가 인정을 하자.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보다 현실적인 목표를 가지고 전략을 수립하자라고 말씀을 드린 취지도 바로 이런 거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만 지수에 대한 부분은 제가 사실은 위쪽으로 이렇게 그렇게 방향을 크게 안 본다는 이야기는 제가 빠진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래도 지수 측면에서 좀 기대할 수 있는 현상이 어제 하나 나타난 게 삼성전자인데 네. 삼성전자의 분봉을 한번 볼게요. 어제 갑자기 오후 1시를 기점으로 해서 갑자기 솟구쳐 올랐어요. 근데 어제 삼성전자의 컨퍼런스 콜이 있었던 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컨퍼런스 콜에서 물론 실적이야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제 그럼 너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삼성전자 너 어떻게 할 거야? 이제 물어보니까 이제 투자 확대 이런 계획들이 발표되면서 이제 IT 중소형주가 이제 움직인 측면들이 있고 또 이제 주주환원 정책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좀 많이 했죠. 그러니까 이런 소식이 이제 전해지면서 삼성전자가 갑자기 무슨 개별 주처럼 솟구쳤잖아요. 그죠? 이러면서 이제 어제 일봉으로 보게 되면 제가 지수가 이제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것을 고민하기 위해서는 제가 두 가지 조건을 말씀드렸던 게 삼성전자에 일단 72,000원 안착하고 코스피의 그 3,080에서 3,100 사이에 있는 그 갭을 이제 메우는 그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제가 지수를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네. 일단 그 중에 한 가지 조건이 어제 이제 충족이 되려는 시그널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이제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 그러니까 지수가 이제 좀 되려면은 삼성전자가 해줘야 되는데 어쨌건 어제 좀 그런 어떤 시그널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일단 하루하루 우리가 좀 보면서 초점을 좀 맞춰가는, 그러니까 초점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그런 좀 자세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반도체 주들이 또 일제히 강하게 반등을 하면서 이쪽 섹터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 연말이 다가올수록 그리고 이제 내년이 다가올수록 내 포트를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 내년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궁금해 하시는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027-4822로 전화 주셔서 조성우 차장님에게 궁금한 점 다 물어보시고 무료로 한번 상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원래 연말로 갈수록
갈수록 코스닥 시장이 좀 안 좋아지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코스닥이 좋았고 대형주주들이 좋지 못했으니까 11월을 기점으로 이 흐름들이 좀 바뀌지는 않을까 싶어서. 그러니까 그 묘한 시그널이 네. 이제 어제 삼성전자가 좀 그런 걸 보여준 건데, 네. 근데 사실은 또 이게 자, 우산장수아들, 집신장수아들 이 얘기 아시죠? 그러니까 알죠. 어제 네. 시장이 딱 그거였어요. 요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어제 삼성전자가 그러면서 지수에 대한 기대감은 좀 가져볼 수 있는 시그널을 줬는데 되게 재밌는 게 어제 삼성전자가 이렇게 갑자기 솟구친 시점부터 코스닥이 그냥 갑자기 급락해 버리네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형주에 많이 물려 계시니까 삼성전자 뭐 올라오고 하이닉스 올라오고 뭐 LG화학 올라오고 그러면 그건 또 이제 저도 이제 반갑죠. 그런데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또 이제 그 이외의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제 또 두드려 맞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쪽에 제가 장단을 맞춰서 참 이거 여러분들께 조언을 드려야 될지 참 고민스러운 이 광경이죠. 그러니까 결국엔 이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만약에 지수가 올라가더라도 쏠려서 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들게 만드는 하나의 장면이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지수가 된다면 이제 종목이 안 돼 버리는, 그러니까 뭐 대형주 몇 개 그냥 잡아패서 그냥 지수는 어떻게 올라갈 수 있는데 종목들이 다 안 되는 그런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좀 높은 좀 그런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 어제 제가 이거 보여드렸죠. 코스피 거래대금. 네. 자, 거래대금이 이렇게 급감을 하고 있는데 시장 전체적으로 이제 골고루 올려줄 수 있는 지금 돈은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럼 결국에 어제 우리 창진 앵커님이 말씀하신 아랫돌 빼서 윗돌 개는 거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면 코스닥 쪽에 좀 포진되어 있는 종목들 차익 실현해서 네. 대형주로 이제 또 가야죠. 그러니까 차익 실현이 되는 상황이 아니시니까 그런 거지. 맞잖아요. 네. 차익 실현이 되는 상황이라면 아주 편하게 중소형주 많이 드셨잖아요. 이제 대형주 가시죠. 하면 되는데 중소형주는 중소형주대로 또 테마주 많이 물려 계실 거고 또 대형주는 대형주대로 또 물려 계시니까 더 고민이 커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수익이 나 있으면 당연히 팔고 가는 거죠. 그죠? 수익 나 있을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러신 분들은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지만 대부분이 네. 안 그러시니까. 네. 근데 포트 점검을 해보면 대부분 안 그러셔서. 그렇죠. 네. 아무튼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또 과도기로 또 진입하는 구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건 지금은 새로운 어떤 뭐 아까 말씀하신 뭐 내년에 대한 전략 이런 것들도 결국엔 지금 우리가 벌려놓은 것과 이어서 갈 수는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시장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수를 전반적으로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또 아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또 미국이 아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어떤 구조적인 한계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어떤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뭐 밥상을 차리려면 냉장고를 열었을 때 냉장고를 부탁해 갔던 프로처럼 있는 거 가지고 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좀 그런 구간이라 생각을 하시고 어쨌건 대형주가 모처럼 힘을 내준 건 반갑지만 또 그 반대급부로 또 이제 중소형주가 또 쏟아지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네. 조금 이제 고민은 좀 깊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어디에 우리가 이제 포커스를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제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도 뭐 그 말에 동의를 합니다. 시장에 좀 변곡점이 생길 수 있는 타이밍이 온 것 같아서 저희가 오늘 같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